안녕하세요. 박진용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1강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끝납니다. 오늘 20강 마무리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힘내서 마지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연계 지문으로 갑니다. 여태까지 단일 지문 봤고요. 이제 토익의 꽃입니다. 맨 끝으로 끝판왕. 저희가 연계 지문이 5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문 2세트, 삼중 지문 3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를 잘 푸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영어만 잘한다고 잘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머리를 써서 힌트 찾고 약간 추리소설 풀듯이 방탈출 게임 하듯이 막 눈을 돌리면서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서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처음에는 힘든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정답을 찾는 희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느껴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중 지문 먼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생긴 거 먼저 볼게요. 지문이 이렇게 왼쪽에 2개가 있을 거예요. 뭐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5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5개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거예요. 그리고 풀 때는 여러분들 처음엔 좀 어색할 거예요.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를 텐데 그냥 지문 스타일 보고 여태까지 했던 대로 질문 살짝 읽고, 근데 질문을 다 읽어도 많이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도 질문을 좀 읽고 본문으로 지문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 이렇게 찾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지문이 우리 단일 지문만 배웠으니까 한 지문에서 힌트를 찾았었잖아요. 이중 지문부터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연결고리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고리. 단서가 하나의 지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를 봤는데 그거랑 똑같거나 비슷한 단어가 여기 밑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묶어서 이거랑 비교해 본 다음에 그렇구나. 뭔가 실마리를 찾아내서 정답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한 문항은 정답의 단서가 2 지문에 걸쳐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맞추셔야 돼요. 이런 문제.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 등장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5가지 질문 중에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일 수도 있고 여기 일 수도 진짜 몰라요. 랜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면서 왠지 이 문제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풀다 보면 약간 복선도 보이거든요. 요런 걸로 문제를 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를 쉽게 알아보시려면 약간 숙련자가 돼야 돼요. 토익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같이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ETS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장에서 딱 보면 첫 번째 질문 나올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메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은 뭐 받는 사람 먼저 보시고 보내는 사람 정도는 밑에 가서 보시면 좋기는 합니다. 오늘 보내는 사람이 봤더니 이런 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업체명은 아시면 좋거든요. 오늘은 팀페인 호텔이 나와요. 그럼 호텔에서 아무래도 고객님한테 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는데 편지를 쓸 때는. 근데 뭐 아직 정확한 거니까 호텔이고 그다음에 VP는 부회장님이죠. 그리고 Customer Service니까 고객 서비스 CS 고객 서비스 센터. 아이고 게스트 서비스군요. 게스트 서비스 그 호텔이니까 투숙객을 지금 책임지는 게스트 서비스의 부회장님인 사만타 존스턴 씨가 그 다음에 미스터 파텔 씨한테 썼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먼저 읽었다간 어차피 다 잊어버리세요. 지문은 살짝만 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쿠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이고 정말 여기 보니까 게스트 시그니처 막 서명 쓰고 날짜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업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나왔던 호텔에서 발급한 쿠폰이구나. 지문은 살짝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질문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까지 먼저 읽을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기를 슬쩍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Why send? 왜 맨 처음에 미스터 존슨 씨가 그다음 편지를 보냈을까요? 목적 찾는 문제 초반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2번도 가보겠습니다. 2번은 존슨 씨가 그다음 말하길 요게 키워드죠. 9월 18일. 이따가 이런 숫자는 잘 보입니다. 9월 18일 날 일어난 일을 갖다 언급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할까요? 9월 18일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3번 문제는 여기 suggested 암시 추론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미스터 파텔 씨 아까 편지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받는 사람이니까 you 당신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가볼게요. 4번은 동의어 찾는 문제인데 일단 good의 동의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ABCD 보면요. 사전적으로는 다 구사구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따가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그 근처 가서 그 상황에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most likely 나오죠. 유추 문제인데 지금은 Mr. Johnston 첫 번째 질문 썼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오늘 이 문제가 바로 그
그 너와 나의 연결고리 문제입니다. 단서를 두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훑어봤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현장 강의라면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읽어드리면서 하는데 저희가 인강이다 보니까 이제 전자칠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좀 뽑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갈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아까 왜 존슨 씨가 이메일을 보냈나요? 목적 찾는 문제인데 아까 첫 번째 질문 그 편지를 굉장히 앞부분을 확대했어요, 여러분들. 왜 썼는지 맨 처음부터 나옵니다. 일단 I'm sorry to hear about 이렇게 나오면 이때 소리는 유감스럽다라는 뜻이잖아요. 고객님 유감스럽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최근에 당신이 우리 호텔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9월 18일도 아까 힌트였는데 9월 18일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좋은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죠. 좋았으면 쏘리라고 말 안 했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중략 부분에 보시면 막 방이 오버부킹이 돼가지고요. 문제가 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또 문제인가 봤더니 우리가 찾아봤더니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의 malfunction, 고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고객님 막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또 중략을 했어요. 편집을 마지막쯤에 보면 I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뒤에서 고객님께서 겪으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드립니다 라고 했고 on behalf of 우리 호텔 회사를 대표하여 저는 당신께 죄송하니까 뭔가를 보완해 드리고자 complimentary라고 하면 무료였던 거 기억나시죠? 무료 1박 숙박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뭔가 마감을 짓습니다. 그럼 이 글은 왜 쓴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 나오긴 했지만 끝까지 보셔야지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고객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처리를 한 거죠.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기들 보면서 제일 괜찮은 걸 찾을 건데 정답 B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컴플레인을 당연히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안 좋은 경험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응답하고 대응하려고 썼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다 풀고 나면 항상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지문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 난 정답으로 택했다. 이렇게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9월 18일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초반 편제 9월 18일을 찾았고 그때 고객님이 호텔에 갔었던 것까지는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뭔가 고객님이 그 예약한 방을 뭔가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나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되게 기뻤다. 알게 돼서. 하지만이라고 나오면 하지만. 그 다음에 되게 우리 호텔에 dedicated, 헌신적인 front desk staff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당신한테 다행히도 alternative, 대안의 accommodation의 숙소, 방, 호텔방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의 다른 호텔방을 그래도 찾아줬던 거예요. 그럼 요게 정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 바로 A로 가시면 되겠고요. 단어를 어떻게 paraphrasing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호텔이었으니까 호텔에 dedicated front desk staff를 그냥 호텔 staff로 바꿨고 members까지 했네요. 그 멤버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대안의 방을 찾아줬다라는 말이니까 더 크게 쓰면 그 문제점을 resolve, 해결해 줬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똑같이 많이 안 나와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발음 resolve, 해결하다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paraphrasing 했는지 꼭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그 patel 씨에 대해서 암시되는 말을 찾아야 돼요. 근데 patel 씨가 너였었고 그래서 항상 받는 사람 옆에 you를 쓰시고 you를 찾아볼 건데 여기 you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설명을 해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당신께서 had confirmed, 확인을 받으셨죠. reservation, 예약을 하신 것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과거 완료까지 써서 당신이 근데 예약을 했었던 방이 갑자기 이용이 불가능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확실한 거는 뭐 결과는 여기서 이렇게 좋았지 않았지만 일단 너라는 파텔 씨는요. 제대로 예약을 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잘못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답으로 쓴 게 정답을 C 쓰시면 됩니다. 그는 had reserved. 여기도 과거 완료 썼죠. had booked, had reserved. book이란 예약하다라는 동사를 reserve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방을 그 다음에 in advance, 사전에. 이게 다 과거 시제, 과거 완료로 썼으니까 미리 사전에 예약을 했었던
했었던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 시간이 좀 남는다면 오답 보기들을 정리해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답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서 저희가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문 쭉 한번 읽어보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지문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저랑 푸는 게 좋은데 거기 있다 보면 이 사람한테 또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오버부킹이 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예약한 방을 또 이 사람이 예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의 이유로 뭐 이제 컨퍼런스가 있다가 본문에 나오긴 해요. 본문에 보시면. 근데 회담에 지금 이 사람이 참석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여기까지 맞아요. 그 사람이 시드니에 갔었던 건 맞아요. 파텔 씨가 이 호텔에. 근데 그 시드니에 있는 회담이랑 이 사람 회담이 열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갔던 방문 날짜랑 코인사이드 왜 겹쳐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예약이 몰렸던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쪽의 함정 지워주시면 돼요. 이쪽까지 맞았지만 이쪽 부분이 틀렸던 반쪽의 함정이었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가보죠. 4번은 동의어 찾는 문제인데 원래 굿이란 단어가 뭐 정말 좋은, 행운인 이런 말도 있지만 오늘 같은 쿠폰에 쓰이게 되면 좀 다르죠. 쿠폰 바우처에 쓰이게 된다면 그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바우처는 굿입니다. 이때 굿은 좋은이 아니라 쓸 수 있다, 유효하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쿠폰 바우처에 나오는 굿은 valid란 단어로 항상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효합니다까지 나왔고 아까 무료 숙박권으로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보면 호텔이요. 굉장히 동네가 많더라고요. 시드니에도 있고요. 퍼스도 있고요. 멜버른도 있고요. 브리즈번도 있고 동네가 되게 많아요. 지점이.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그 동네를 말한 이유가 5번 풀 때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자, 5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역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는 원래 다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보기가 만들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질문을 제대로 읽어볼게요. 자, most likely 들어가면 좀 유추를 하셔야 되고 어디에 미즈 존슨이 성별을 제가 바꿨네요. 미즈 존슨의 사무실이 위치되어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 미즈 존스턴이에요. 근데 미즈 존스턴은 어디에 등장을 했었냐면 첫 번째 지문 맨 밑에요. 제가 여기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지문의 맨 밑에 이 사람이 썼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호텔 소속이었고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있나 이 사람의 사무실이 아무리 첫 번째 지문을 봤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느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연계 문제구나. 이건 연계 문제야. 하나의 지문만 가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첫 번째 지문 끝을 보면서 힌트가 뭘까 봤는데 이 사람의 직책이 있었고 먼저 부회장님이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소속, 이 사람이 몸담고 있는 부서가 나왔던 겁니다. 어떤 부서였었죠? Guest Services라는 부서였었죠. 요게 단서였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 부서의 위치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부서의 위치는 어디 있냐? 그러면 두 번째 지문으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 가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지문 쿠폰 있었죠. 그다음에 쿠폰의 맨 밑에쯤에 보시면 그때 If you have questions, 네가 질문이 있다면 연락을 해주세요. 게스트 서비스로 라고 해서 아까 그 부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에 게스트 서비스, 두 번째 지문에 게스트 서비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동그라미 치고 아 이제 난 정답 거의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스트 서비스에 연락하는 방법 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우편 주소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거기 분명 장소가 나와 있겠네. 우편 주소를 봤더니 이곳은 이 여러 가지 지점 중에서 바로 브리즈번이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D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정답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 두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단서 찾는 문제는요. 파악하고 1차 단서 찾고 2차 단서 찾은 다음에 정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영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말로 써있어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정을 갖지 않고 넉넉 이렇게 보면 잘 못 찾아요.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ETS 연계 출제 패턴 요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써놨는데 이게 도움이 난 영어 공부하는데 왜 한글 이것도 도움이 돼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영어로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포드씨는 얼마짜리 광고에 관심이 있나요? 그럼 먼저 포드씨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포드씨를 찾았어. 첫 번째 질문에 포드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 자, 저는
90자 광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연계 지문이구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힌트를 찾아야죠. 그럼 90자니까 두 번째 지문으로 갈게요. 두 번째 지문은 여기 월 패키지 금액 안내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는 90자인데 딱 보면 90자는 또 없어. 그래서 잘 찾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광고인데 70자 미만이면 50, 40, 70 이런 거고 그 다음에 90자는 그거 넘어가는 게 안 되고 여기 100자 미만이겠네. 70자보단 많지만 100자보단 미만인 요게 90자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금액은 300달러구나. 정답은 300달러. 이렇게 찾는 희열감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연계 문제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수치, 날짜, 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자, 이번에도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레이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레이시를 찾으셔야 되는데, 레이시는 두 번째 지문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후기를 쓰신 거예요, 고객님 입장에서. 네, 어떤 후기를 샀나 봤더니, 저는 베스트 티켓에서 700장의 티켓을 주문했습니다. 까지 나왔어요. 숫자 너무 잘 보셔야 됩니다. 700장? 그럼 700장과 관련된 뭔가 힌트가 있을 텐데, 그리고 첫 번째 지문에서 700장을 찾아보는데, 700이라고는 없지만 501장에서 1000장이면 요 사이 700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격은 장당 30센트였네요. 그래서 정답은 장당 30센트를 지불했다. 이런 거 쉽지 않나요? 그래서 숫자 꼭 잘 봐주세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터너시에 대해서 암시된 바. 그럼 터너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터너시가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찾아볼 때 여기 터너시가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서 나옵니다. 터너시, 당신의 사무실에 창문 교체 공사가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숫자 11월 21일? 그럼 그날 뭔가 수리를 한다고? 그래서 일정표를 딱 봤어요. 일정표에 11월 21일? 그때 창문을 교체하는 층은 8층이잖아. 8층 사람이구만. 이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한다. 재밌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까 아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웰링턴 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 이거 not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not true 문제. 근데 그때는요, 예전에는 한 가지 지문에서만 아닌 걸 막 찾았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 찾고 막 맞는 거 지우고 네 개 두 지문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 웰링턴 가가 분명 두 지문에 다 있을 거예요. 저희 웰링턴 지역 커뮤니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개가 나오고 웰링턴의 주요 정부 청사를 둘러보기. 그럼 정부 청사라는 거니까 정부 건물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A번은 첫 번째 지문에 등장을 했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 웰링턴 지역에 휴양 코스로 유명한 자전거 도로도 있구나. 그럼 자전거 도로가 있다. C도 지워버리세요. 근데 여기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남아있어. 그럼 이건 첫 번째 지문만 너무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지문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어이구 여기도 웰링턴이 나오네. 그럼 여기 웰링턴 나와서 웰링턴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까지 하면서 또 소개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지역 연례 축제는 새롭게 단장한 화단으로 더욱 화사해진 자전거 도로도 아까 나왔고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에 연례 축제를 하네. 연례 행사를 개최한다. B도 맞고 아이고 D는 나오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 D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영어로 이제는 여러분 저희 문제집에 좋은 문제들 계속 많이 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그것도 해설지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닛 14,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출제 공식 갑니다. 저희가 3중 연계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중 지문 이렇게 생겼어요. 지문이 3개나 나와요. 3개나 나오고 여기 이렇게 5문제가 딸려 있는데 여기서는 대박인 게 이겁니다. 반드시 두 문항의 정답의 단서는 두 지문에 걸쳐 있으며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연결고리 문제가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있는지 또 랜덤이라 잘 모르는데 두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랑 같이 본다든지 뭐 얘를 같이 본다든지 얘랑 같이 본다든지 장난 아니에요.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이게 자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ETS 예제로 준비한 거는요. 신문기사, article과 flyer, 전단지, 그다음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문기사를 봤어요. 별로 읽고 싶지 않게 생겼지만 그래도 오클랜드에서 2월 1일이고 그냥 회사 이름 나오는구나. J&W Food, 뭐 음식하는 그냥 업체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전단지예요. 근데 뭐를 알리려고 전단지를 뽑지 않았겠습니까? 딱 봤더니 Grand Reopening, 뭐를 다시 개장을 하는구나. 다시 개장 얘기가 나왔고 아까 그 업체가 또 나왔어요. J&W Food, 똑같은 회사구나. 그다음에 오클랜드구나. 뭐 5월 2일 Saturday 하는구나. 이렇게 살짝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점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 보기도 쉽죠. 그래서 전단지였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광고인데 Help Wanted.
이거는 사람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 뽑는 거네요. 그리고 업체 이름은 계속 동일하게 나옵니다. J&W. 그 회사 오클랜드에 있는 거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뽑는구나. 이 정도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땡땡땡 달랑 나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잘 보셔야 되지만 그 밑에 한두 줄에서 정답 되게 잘 나와요.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은 보시고 질문도 5가지가 있거든요. 빠르게 한번 보죠. 그럼 이때는 purpose, 목적 묻는 문제 이따가 먼저 풀어야지 초반에 나올 거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J&W Products가 그다음에 compare with 다른 업체들이랑 견주어 봤었을 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글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 flyer 전단지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 추론할 수 있는 바, 요게 바로 이따가 너와 나 연결고리 문제 됩니다. 3번째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그냥 힌트 드리는 거예요. 뭐 실제 시험장 가서 뭐가 그런지 처음에 잘 몰라요. 본인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flyer 전단지에서 그 store, 맨 끝에가 키워드, 가게에 대해서 언급한 바 찾으면 되겠고요. 가게 찾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채용 광고였잖아요. 그럼 누가 job applicants 지원자들한테 more details 더 자세한 사항을 줄까요? details 이런 거 키워드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풀고 오셔도 되고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그리고 맞아. 너와 나 연결고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3번째, 5번째 문제가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서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의 목적을 찾아볼 거예요. 그럼 신문 기사도 웬만하면 초반에 목적 나오니까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이 업체가 expanding, 확장을 한대요. 그래서 확장하는 중인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the supermarket chain은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이미 과거에 했던 겁니다. 근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throughout next year 이라고 하면 내년 동안에 내년에,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네. 내년에 내가 will be opening, 열 거래요. 20개의 새로운 가게들을 뉴질랜드랑 사우스 아프리카 열 거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문 기사를 쭉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겠죠. 내 주제는 여기 나왔어. 그럼 이 글을 쓴 이유는 뭐죠? 목적 정답은 당연히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회사의 미래에 확장을 하겠다, 20개 더 세우겠다라는 그 계획, 미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C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쉬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2번째 문제도 가볼게요. 2번째 문제는 여기서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네 특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디쯤 나왔나 봤더니요. 그 또 기사문의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의 가격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저희 그때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신문기사에서는 사람의 인용구, 사람 인터뷰 딴 거에서 되게 정답이 잘 나와요. 따옴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따옴표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엄청 헌신하고 있고 새로운 뭐 가게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업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한 사람이 이 회사의 스포크스퍼슨, 대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는 굉장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격은 가격 practice는 관행, 정책 이 정도로 가시면 돼요. 회사에서 늘 하는. 근데 우리 그 업체반의 그 가격 정책, 관행이 우리한테 줍니다.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advantage, 장점을요. 그 다음에 이미 있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럼 이 회사가, 이 업체가 다른 업체들이랑 다른 이유는 뭐겠어요?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경쟁력 있는 가격.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competitive.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좀 싼 느낌이 듭니다.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싸다, 다른 제품보다 싸다 이런 게 정답일 거라 오늘 정답은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ess가 덜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쪽 제품들은 덜 expensive, 덜 비싸다. 그래서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읽다 보면 이게 또 반쪽의 함정인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할 때 친환경적인 면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얘네가 지금 당장 친환경적인 걸로 남들보다 앞서고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environmentally friendly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선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정답이랑 보셔야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얘네의 특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flyer, 그 전단지에 대해서 암시된 바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단지를 쭉 보시는데 여기서 괜찮은 거를 여러분들이 찾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합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책으로 보고 계셔, 교재로. 2번째 지문이 전단지였잖아요, 전단지. 근데 전단지에 보면 저희가 맨 제목쯤에 reopening, 다시 오프닝을 한다고 했었어요. 오클랜드에 있는 그 매장을 다시 오픈을 해. 리모델링을 하는데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때 날짜가 5월 2일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우리 이중지문 때도 연습했잖아요. 날짜 같은 거 나오면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5월 2일 날 오픈할 겁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정말 5월 2일 날 오픈한다는 게 맞을까? 딱 봤는데 사실 첫 번째 지문을 보면요. 첫 번째 지문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었는데 그때 볼게요. 그때 봤는데 여기 오클랜드랑 첫 번째 지문 가서 또 오클랜드랑 찾아서 그 오클랜드에 있는 그 매장은 close, 폐쇄가 됐다가 3월 1일 날 renovation, 리모델링 때문에 폐쇄가 됐다가 그 다음에 그게 3개월 동안 닫혀 있다가 리오프닝은 5월 18일 날 할 계획입니다 라고 맨 처음에 신문기사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5월 18일 날쯤에 될 줄 알았는데 뭐야 5월 2일인 겁니다. 오히려 앞당겨졌네요. 토익에서 이런 거는 좀 흔치 않은데 거기다 미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앞당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5월 18일이었는데 이 기사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훨씬 더 빨리 끝나서 5월 2일에 문을 여는구나. 날짜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여러분들이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지문을 제일 먼저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선 그렇게 했다가 두 번째 지문이나 세 번째 지문에 지금처럼 빨라진 경우, 느려진 경우, 아니면 여기서 하겠다는 사람이 뭐 바뀐 경우, 장소가 바뀐 경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당연히 바뀔 수도 있는 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딱딱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 문제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뭐예요? 이게 연계지문 파악했고 아까 여기서 힌트를 찾아서 2차, 2차, 1차, 2차 단서 조합한 다음에 정답은 D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renovation project가 completed, 끝냈습니다. ahead of the schedule, 일정보다 빨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찾으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스스로 찾으시면 문제 풀어보면서 꼭 그 쾌감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 스토어, 가게에 대해서 오랜만에 쉬웠습니다. 아까 그 전단지에 보시면요. 브랜드 오프닝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점점점 바로 위에 보면 스토어, 가게 좀 와서 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가게 중에 오늘 정답으로 나온 게 on site, 이 현장에 있는 베이커리, 빵집이 있는데 거기가 open 7 days a week, 일주일 내내 문을 연대요. 그럼 일주일 내내 문을 연다는 거니까 베이커리는 open every day, 매일 문을 엽니다.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려면 후보자들이, 지원자들이 어딜 봐야 될까요? 그럼 이건 세 번째 광고를 보셔야 됩니다. 광고에 아까 help needed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쪽 쭉 밑에 보시면요. 여기 이런 직책이 필요하다면 맨 마지막 줄 잘 보랬죠. 거기 보니까 디테일이 있습니다. 저희 또 키워드 디테일 나왔구나 하면서 보시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요. 스토어 매니저한테 물어보래요. 그럼 스토어 매니저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딱 보기를 봤는데 스토어 매니저가 그 직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사람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즉 연계 문제구나를 파악을 했던 거예요. 한 가지 지문에서 안 나오겠구나. 그럼 힌트를 찾으셔야겠죠. 그럼 힌트는 어디 있나 봤더니요. 아까 또 저기를 보셨어야 돼요. 여기 전단지를 좀 보셨어야 되겠습니다. 그 전단지를 보시면요. 전단지의 행사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그랜드 리오프닝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초반을 보시니까 매니저가 나온 거예요. Join us, 저희와 함께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저희 자리에 매니저가 들어갑니다. 매니저와 그 다음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해주세요. 리본 커팅 세라모니에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럼 이 사람 이름이 바로 매니저 이름이 여기 있네 라고 해서 여기서 힌트를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단서를 조합해서 정답은 이 사람 이름 에노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질문 정도는 너와 나 연결고리로 꼭 풀어줘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영어로 한번 풀어봤는데 한글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좀 머리도 식힐 겸 같이 해볼게요. 자, 지문 1과 지문 2, 지문 2와 지문 3 이게 순차적으로 연계되는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기는 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자, 터너 씨는 누구일 것 같나요? 그럼 터너 씨를 찾아야죠. 숨은 그림 찾기 좀 터너 씨 여기 있다. 두 번째 이메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터너 씨한테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누군가가 터너 씨 저 내일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터너 씨가 누군데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거지? 뭐지? 재택근무 원래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야? 라고 해서 연계지문 같다. 첫 번째 지문을 봤더니 재택근무 신청 시 부서장에게 알리시오. 그럼 부서장이었구나. 이 편지 쓴 사람이 터너 씨한테 말하는 걸 보니까 얘는 부사장이야. 그래서 터너 씨는 부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터너 씨와 레이 씨는 언제 회의를 할 것 같나요? 그럼 터너 씨와 이제는 레이 씨라고 나오는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월, 화, 목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레이 씨인 거죠. 레이 씨는 월, 화, 목이 비어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터너 씨가 답장을 보냅니다. 레이 씨 저는 화, 수만 괜찮습니다. 그럼 겹치는 거 찾으면 되겠네. 월, 화, 화수, 화요일만 겹치고 이건 서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화요일 이런 거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한글로 써 있으니까 한글로 쓰니까 너무 쉬운데 영어로 쓰시면 조금 어렵긴 하겠죠.
자, 또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웰러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웰러시가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여기 두 번째 지문에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웰러시인 거예요. 근데 웰러시한테 문자가 왔어요. 웰러시, 귀하 열차편이 40분 뒤로 미뤄진 10시 40분 출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웰러시의 그 차가 변경되었다는 게 막 나왔네? 근데 이 문자는 왜 온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변경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를 보면요. 일정 변동 시 문자 알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게 문자 알람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공식 앱으로 열차를 예약한 사람한테만. 그럼 이 사람은 공식 앱으로 열차를 예약을 한 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게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의에 대해 사실인 거 찾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 근데 여기 나왔어요. 회의는 어디 있나 봤더니 세 번째 질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회의. 근데 회의가 시작하는 시간에는 저는 여전히 열차에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진행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회의가 언제 시작하길래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 지문은 없는 거예요. 자, 연계 지문이구나 보시고 지금 이 사람이 못 가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는 몇 시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연착이 된 거야 봤더니 도착 시간이 원래는 2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2시인데 좀 늦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못 온 걸 보니까 지금은 2시를 넘어간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는 그러면 더 일찍 시작을 했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2시 이전에 시작을 하겠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대부분은 저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이랑 연계를 하는데 정말 특이하게 첫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 또는 막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신규 전시관에 대해서 사실인 거를 찾으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많이 풀어봐서 신규 전시관을 첫 번째 보면 10월 1일 날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보고 뭐 10월 달에 개장을 한다. 이런 거 보기에 있어서 정답을 쓰면 큰일 납니다. 제가 첫 번째 지문은 너무 믿지 말라고 했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살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두 번째 지문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세 번째 지문을 가보니까 신규 전시관이 11월 개관을 했습니다. 기사가 뜬 거예요. 아까 10월이라며. 근데 11월로 연기가 됐던 거네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정답은 예정보다 늦게 개관을 했다. 근데 이걸 세 번째 지문까지 봐야 알았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제임스 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찾으래요. 그럼 제임스 리는 어디 있나 봤더니 세 번째 지문에 여기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만 보면 또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신규 전시관에서 제임스 리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정답이 없어요, 보기에. 그래서 이거 연계 지문인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제임스 리고 여기다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아무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나 봤더니 두 번째 지문을 보니까 그 신규 전시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려면 지역 작가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역 작가니까 여기다가 전시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사람은 지역 작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식으로 무료 인강에선 여기까지 팁을 보여드렸고요. 저희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 시간 재시고 풀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방탈출 게임처럼 푸세요. 저희가 연계지문 같은 경우는 한 세트당 한 5문제니까 지문 읽고 보고 정답과 찾는데 한 문제당 1분 정도로 계셔서 5분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강의에서는 정말 딱 5분 재고 방탈출 게임처럼 푼 다음에 그다음에 왜 정답이었는지 왜 오답이었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쌓여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굉장히 익숙하고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파트 5, 6, 7 모든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이게 짧은 무료 인강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는데 좀 꾹 참은 경우도 좀 있었어요. 아쉽게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교재도 좋고 영상도 좀 좋은 작용을 했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여러분 점수 나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점수 잘 나올 거라 저는 믿고 있고 점수가 잘 나오면 제가 누구보다 함께 진짜 기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엄마가 된 느낌으로 함께 기뻐할 테니까 뭐 검색창에 그냥 박진영 토익 치면 저에 대한 정보도 되게 많고 SNS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고 점수 잘 나왔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저 선생님과 함께라면 좀 더 토익 공부 열심히 해서 더 고득점까지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는 라이브로 여러분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회 되신다면 실제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톡으로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